자, 로그의 뜻, 로그의 뜻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첫 번째, 로그의 정의. a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n, 요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 실수 x를 기호로 로그 a의 n 이렇게 나타내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한다. 이때 n을 로그 a의 n 요것의 진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호를 처음 배워요. a의 x제곱은 n, a의 x제곱은 n. 그래서 요 x 값을 로그 a의 n이라고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x의 제곱은 4,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뭐가 있게? 이런 거 풀어본 적이 있었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x제곱은 9,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근데 x제곱은 7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제곱해서 7 되는 게 뭐가 있어? 제곱해서 7 되는 게 없는데.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2가 있고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는 3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 알죠. 제곱해서 7 되는 거 없으니까 루트 7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 x제곱은 7. x값 제곱해서 7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숫자를 대입해봐도 제곱해서 7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수학에서는 보통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기호. 제곱해서 7 되는 숫자를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이런 4나 9와 같은 숫자가 아니고 7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7 되는 게 없으니까 새로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처음 루트를 배웠을 때는 당황했죠. 그죠? 희한한 기호를 갖다 쓰니까. 요 기호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가 없으니까 아예 새로 만들자.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앞단에서 배웠던,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은 7이야. 세제곱해서 7 되는 게 없는데 루트를 써도 안 되는데, 세제곱해서 7 되는 숫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든단 말이야. 어떻게? x는 세제곱근 7 이렇게 해요. 세제곱했다는 의미와 7 자체를 쓸 수는 없으니까 루트 이런 기호들을 조합을 해서 세제곱해서 7 되는 숫자를 이렇게 기호적으로 만들어낸다고요. 로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x제곱이 예를 들어서 4야. 그럼 보나마나 x는 2지.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잖아. 이 x제곱이 8이야. x는 뭐야? 3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 x제곱이 7이야. 2를 몇 번 곱해서 7이 될까? 그런 숫자가 없단 말이지. 2를 몇 번 곱해서 7이 되는 숫자는 없단 말이야.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이거는 루트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위치가 좀 다르죠. x의 몇 제곱해서 x를 구하는 거 하고 2의 몇 제곱 이렇게 해서 7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수방정식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 이런 거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방정식 자체가 종류가 틀려. 어쨌든 2를 몇 제곱해서 7이 될까요? x값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숫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일단 LOG라고 써. 밑이 2였었지, 그치? 이 지수의 값을 구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지수의 값을 구하는데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밑이 2였었지. 그래서 이 2를 여기다 쓰는 거야. 뭐가 된다고? 7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7이라고 쓰는 거죠. 마치 이렇게 루트라고 한 다음에 7이라고 썼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은 7이다라고 하면 세제곱근 7 이렇게. 세제곱했다는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답 7, 요 7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지. 로그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밑이 2인 건데 몇 제곱을 하면 7이 될까를 요렇게 기호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거를 문자로도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한번 볼까요? 밑은 a인데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밑이 a면서 x제곱을 해서 n 되는 게 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로그를 쓰고 밑이 a였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이 n이 나오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 n을 쓰는 거야.
이걸 바로 x라고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숫자들을 만들어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것도 무리수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죠. 루트 3 무리수죠. 루트 4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이건 2로 바뀔 수가 있지. 로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걸 간단하게 뭐 정수, 유리수 이런 형태로 바꿔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 어쨌건 요 형태의 모양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무리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요 지수의 값을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는 숫자로는 구할 수 없으니까 로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뭐 주변적인 얘기인데 쓰는 방법을 잠깐 보여줄게요. 요거를 보통 로그에서 밑이라고 하거든요. A, 밑. 원래 지수에서도 밑이었었죠. 밑. 그 다음에 요 n, 요거를 진수라고 불러요. 요 두 가지가 겹쳐지면 안 돼. 밑 진수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보통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써져 있어요. 로그 A의 n 이런 식으로 보통 써져 있어. A는 작게, n은 크게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요 A가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A와 n을 구분하기가 조금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로그에서 LOG를 좀 길게 쓰고, 밑은 밑에다, 확실히 밑에다가 잘랐을 때 아래쪽에다가 작게 A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는 요 위쪽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붙였어야 돼. 너무 떨어뜨리면 또 안 돼. N이라고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그 3의 5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마치 분수 형태로 두 개가 구분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써주는 게 밑과 진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출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연습 문제 정도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로그 2의 뭐 16분의 1은 x다. x값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2의 16분의 1이 x다. 내가 어떻게 읽었어? 로그 2의 16분의 1은 x라고 읽었었죠. 네. 요게 지수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x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밑은 계속해서 밑인 거죠. 그죠? 요 x는 지수 자리에 있었던 값을 얘기하는 거야. 2의 x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은 16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로그로 되어 있는 식을 로그가 아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네. 밑은 그대로 쓰고 답을 지수로 올려라. 그 다음에 진수가 답이 된다. 이렇게 약간 X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로 되어 있는 형태가 지수로 되어 있는 식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 이건 무슨 공식이냐? 그게 아니고 로그의 원래 정의, 로그의 원래 뜻으로 바꿔준 거예요. 처음에는 지수 로그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제곱분의 1을 얘기하는 거고, 분의 1은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4인 것 같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로그 2의 16분의 1의 값은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수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로그 x의 5는 3분의 2 뭐 이런 걸 보도록 합시다. 역시 미친 거예요. 예, 로그 형태로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 x값을 구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로그로 되어 있는 모양을 지수 형태로 반대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밑은 계속해서 미친 거니까 x. 답이 지수로 올라오는 거지. 3분의 2제곱. 그것이 결과적으로 진수 5가 되는 거죠. 5 같지 않나요? 5가 되는 거지. 밑을 그대로 답과 진수의 자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자리가 바뀌듯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x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거 없어요. 지수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2분의 3제곱씩을 동시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수끼리 계산했을 때 약분돼서 1 되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나 비슷하죠. 그럼 이제 x가 만들어지는 거죠. 5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이대로 답을 써도 당연히 되는 거고, 2분의는 루트를 나타내는 거고, 3은 세제곱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뭐 5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괜찮고 그래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배웠느냐? 로그의 정의. 어디에서 왔다? 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에서 이 지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로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로그에는 다시 밑이라는 게 있고 진수라는 게 있는데, 원래 지수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a의 x제곱은 n 했을 때 값. 이 지수식 전체 값, 그 값이 여기로 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지수에서도 밑이 있었죠. 로그에서도 밑이라는 게 있어. A. 그 다음에 지수. 결국은 지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이 지수가 x로 오는 거죠. 지수는 로그 밑의 값. 다른 말로 진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당장 로그로 되어 있는 등식에서 이런 x값, y값, 문자의 값을 모르겠다 싶으면 지수 형태로 고쳐서, 아직은 우리가 지수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지수 형태로 고쳐서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